많은 분들이 피곤하고 자주 아프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요즘 바빠서, 원래 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넘기죠. 밤만 되면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달 가는 것. 이런 게 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몸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포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입안이 자주 헐고 감기가 오래가고 배탈이 반복되고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는 것. 이런 증상들을 단순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면역세포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경고예요.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고 피로가 계속 쌓이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장 건강이 무너지고 세포가 산성화되는 환경에서는 면역력이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자는 시간,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게 세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건강하게 지내시고 어떤 분은 병원을 자주 가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면 몸은 점점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만 지금 알아차리고 바로잡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방법만 안다면 말이죠.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70대, 80대에도 면역력을 되살려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내용 처음 들어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인 67세 박정호님이셨는데요. 이분은 평소 크게 아픈 적도 없고 식습관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새끼 챙겨 드시고 산책도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은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눈밑이 점점 까매지고 입안이 자주 헐고 감기 한 번 걸리면 보름 넘게 가더래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환절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배탈이 자주 나기 시작하면서 좀 이상하다 싶으셨대요. 먹던 음식 똑같이 먹는데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거기다 무릎까지 시큰거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말 불안해지셨던 거죠. 이게 정말 단순한 피로 때문일까?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호님께 제안했습니다. 병원 검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식단, 수면 패턴, 장 건강, 세포 환경을 하나씩 점검해 보자고요.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특별히 잘못 먹는 것도 없고 생활도 규칙적인데 뭘 바꾼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체액 산성도를 체크하고 장내 환경을 살펴보고 물은 얼마나 마시는지, 밤에 몇 시에 주무시는지, 채소는 얼마나 드시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 구멍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해져 있었고 수면은 항상 12시 넘어서 자고 계셨고 채소 섭취는 부족해서 면역세포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드렸습니다. 취침 시간을 10시 반으로 당기고 저녁 식사 때마다 채소 한 접시를 추가하고 물을 하루 8잔 이상 마시고 장 건강을 챙기는 간단한 방법들이었죠. 특별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거의 없었고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입이 안 얼고 배탈도 거의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다는 거예요. 다크서클도 옅어지고 무릎도 덜 시큰거리고 감기도 예전처럼 오래 안 가더래요. 생활에서 작은 것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몸의 회복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채널에서는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뒷부분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면역력이 왜 떨어지는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는 바로 피곤함이 오래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자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 건 단순히 몸이 지친 게 아닙니다. 세포가 지금 열을 내면서 뭔가와 싸우고 있다는 신호예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겁니다. 국내 면역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만성 피로의 60%가 면역세포 기능 저하와 직접 연관돼 있다고 합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몸은 계속 비상상태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만났던 69세 박은철 님도 그랬습니다. 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몸속 산성 환경과 수분 부족이 겹치면서 면역이 크게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체액이 산성화되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거기에 물까지 부족하니까 독소 배출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드는 시간을 11시 이전으로 당기고 물 섭취량을 체중에 맞춰 조절하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낮잠을 30분 넘기면 오히려 수면 리듬이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낮잠은 짧게 자야 밤잠에 방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요즘 충분히 쉬어도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감기가 반복되고 염증이 자주 생기는 상태입니다. 이건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야 할 방어막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보통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세포가 빠르게 반응해서 며칠 안에 회복됩니다. 그런데 면역이 떨어지면 회복이 느려지고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해외 면역학회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단순 감염 회복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고 보고했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보름 넘게 가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면역세포가 약해서 바이러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72세 김설희님은 입안이 자주 헐고 소화불량이 반복되면서 면역저하 경고 신호를 오래 겪고 계셨어요. 입안이 헐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에 뭔가 자주 나는 건 다 면역력 저하 때문입니다. 특히 입안과 장은 면역세포가 밀집된 곳이라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면역력이 흔들려요. 이런 경우엔 장 건강을 위해 채소와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거든요. 단 음식과 과식은 장 속 유해균을 빠르게 늘리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입안이나 피부가 자주 헐거나 염증이 반복된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확인할 신호는 눈 밑 다크서클이 짙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 이건 혈액순환 저하와 알레르기 반응이 겹쳐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눈 밑 피부는 아주 얇아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바로 드러납니다. 한국알레르기학회 분석에서 알레르기성 다크서클의 70%가 면역 저하와 동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히스타민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눈 주변 혈관이 확장되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거예요. 65세 오기성님은 평소와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도 다크서클이 점점 깊어지더래요. 알고 보니 면역 기능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이럴 땐 아침에 10분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햇빛을 쬐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돕고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서 면역력을 높여줘요. 다만 지나친 카페인은 순환을 방해하니까 줄이셔야 해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신을 지치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요즘 눈밑 그늘이 더 진해지지는 않나요? 네 번째 신호는 장 트러블과 잦은 배탈입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에 장이 약해지면 면역도 함께 흔들립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만 하는 곳이 아니라 면역의 최전선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과 함께 바이러스, 세균, 독소도 들어오는데 이걸 막는 게 바로 장 면역세포입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 반응이 30% 이상 떨어진다는 해외 보고도 있어요.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면 장벽이 약해지면서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71세 최열래님은 배탈을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대상포진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장이 약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몸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까지 활성화된 거예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크게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병행하는 게 중요해요.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수분은 장 운동을 돕습니다. 과식은 장 누수 위험을 높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탈이나 설사가 잦은 편인가요? 5번째로 주목할 신호는 몸에 열이 자주 오르는 상태입니다. 이건 면역세포가 해로운 물질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발열은 면역 반응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미열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68세 이문기 님도 미열이 반복되면서 검사해보니 장 환경과 숙면 문제가 함께 드러났어요. 장이 불편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면역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미열이 계속되는 악순환이었던 거죠. 이럴 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야간에는 전자기기를 제한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은 체온 조절을 돕고 규칙적인 수면은 면역 호르몬 분비를 안정시키고 전자기기 제한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무조건 해열제를 반복 복용하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발열은 몸이 싸우고 있다는 신호니까 무조건 막으면 안 됩니다. 이유 없이 체온이 오를 때가 있으신가요? 6번째 신호는 순환 저하로 인한 손발 냉증입니다. 이건 말초까지 면역세포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손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그 부위의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는 거죠. 말초 순환이 개선되면 NK세포 활동이 증가한다는 일본 보고도 있습니다. NK세포는 자연살해 세포라고 해서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중요한 면역세포예요. 손발이 따뜻해지면 이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64세 조서빈님은 손발 마사지만 꾸준히 해도 감기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가볍게 걷고 따뜻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너무 강한 압박은 오히려 림프 흐름을 방해하니까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갑지 않으신가요? 7번째 신호는 수면 리듬의 붕괴입니다. 면역을 키우는 호르몬은 밤에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은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해외 연구에서 수면 5시간 이하 그룹은 면역 저하 위험이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세포 수가 줄어들고 활동도 약해져요. 그래서 잠 못 자면 감기에 쉽게 걸리는 겁니다. 70세 강윤아님은 새벽 수면을 반복하면서 피로가 계속 누적됐어요. 밤 11시에 자야 하는데 새벽 1시, 2시에 자니까 면역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았던 거죠. 취침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 두고 카페인을 줄이고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불규칙한 수면은 생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낮잠은 너무 길지 않게 하셔야 해요. 30분 이상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줍니다. 요즘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나요? 이렇게 떨어진 면역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건 식사로 세포 환경을 되돌리는 겁니다. 칼륨과 식이섬유는 세포 회복에 필수적이에요. 칼륨은 세포 안팎에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계세요. 특히 단 과일을 과다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백혈구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과일보다는 잎채소, 뿌리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한 번 채소 한 접시를 드시고 아침에는 가벼운 채소 중심 식단으로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채소를 먹으면 장이 깨어나면서 하루 종일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줘요. 오늘 채소를 얼마나 드셨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유익균의 먹이까지 함께 공급해야 장이 안정돼요. 유산균만 먹고 식이섬유를 먹지 않으면 효과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유산균이 살아남으려면 먹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식이섬유거든요. 잎채소, 견과류, 프리바이오틱스를 보충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세요.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장 염증을 줄여주고 따뜻한 물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장에 훨씬 좋아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은 발효식품을 드시는 게 좋아요. 장이 보내는 신호를 평소에 잘 느끼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순환관리와 말초 활성입니다. 면역세포는 결국 혈액을 타고 이동하거든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면역세포가 필요한 곳에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특히 손발 같은 말초 부위는 순환이 잘 안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강한 자극은 오히려 순환을 방해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거나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혈관이 손상될 수 있어요. 손발을 부드럽게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30회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림프 흐름을 따라 위로 쓸어 올리듯이 하면 됩니다. 발목을 돌리거나 손가락을 하나하나 주무르는 것도 좋아요.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해도 다음날 아침에 손발이 훨씬 따뜻합니다. 하루 중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수면의 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숙면은 세포 회복의 골든 타임이에요.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새로 만들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낮잠은 반드시 30분 이내로 제한하셔야 하고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면 수면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낮에 졸리면 20분 정도만 짧게 자세요. 취침 시간을 고정하고 전자기기를 멀리 두고 오후에는 카페인을 제한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휴대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시고 커피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마시지 마세요. 요즘 숙면이 잘 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햇빛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와 기분 조절 호르몬을 도와줘요.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뜨거운 한낮에는 짧게 쬐는 게 좋고요. 너무 강한 자외선은 피부에 해로우니까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쬐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15분 걷기와 햇빛 20분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이에요. 무릎에 무리도 안 가고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밖에 잠시라도 나가 보셨나요? 여섯 번째는 식사량 조절과 과식 제한입니다. 장누수는 면역을 크게 떨어뜨려요. 과식을 하면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장에 남아서 부패하고 그러면 유해균이 늘어나고 장벽이 약해지면서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특히 늦은 밤 과식은 소화와 면역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밤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식하면 장이 밤새 일해야 하니까 면역세포가 쉴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세 숟가락만 덜 먹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80%만 채우는 게 좋아요. 저녁에는 고기보다 생선,
기름진 음식보다 채소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시나요? 7번째는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안정된 정서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줘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면역세포를 억제해요. 무리한 목표나 감정 억압은 몸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유지하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손주가 전화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정서가 안정됩니다. 오늘 마음을 가볍게 해줄 일이 있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질 때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피로가 계속되고 장이 불편하고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감염이 반복되는 건 모두 작은 경고들이에요. 이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엔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요. 피곤함, 염증, 냉증, 수면장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늦기 전에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2번째는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면역은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숙면, 장 건강, 채소 중심 식단, 충분한 수분, 햇빛, 가벼운 운동. 이런 기본 요소들이 잘 갖춰지면 세포 환경이 안정되고 NK세포가 활발해지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들만 바꿔도 충분해요. 잠자는 시간, 먹는 음식, 걷는 습관, 물 마시는 양. 이런 것들만 바꿔도 면역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은 쉽게 흐트러지고 피로와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생활의 활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보름 넘게 가고 배탈이 자주 나고 입이 헐고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결국엔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상포진, 폐렴, 방광염 같은 감염성 질환들이 모두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이 무너지면 몸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나 세균이 활성화되면서 큰 병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방법들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2-3달 만에 몸이 달라지는 걸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감기에 잘 안 걸리고 배도 편하고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 거예요. 입안도 안 얼고 손발도 따뜻해지고 다크서클도 옅어질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3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분들도 많아요. 피곤해서 힘들어 하시던 분이 활력이 넘치고 자주 아프시던 분이 건강해지고 우울해 하시던 분이 밝아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잠드는 시간을 11시 이전으로 당겨보세요. 수면만 바로 잡아도 면역은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면역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균형을 맞춰주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일주일만 일찍 자보세요. 그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개운하다는 걸요. 이것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식단 조합과 하루 루틴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뭘 먹고 점심엔 어떤 조합이 좋고 저녁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실전 가이드를 준비했으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식단표와 함께 구체적인 메뉴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